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45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번 주에 라이카 방송 가이드 해드렸죠. 예, 굉장히 길었죠. 40분이 넘었죠. 40분이 예, 넘었죠. 그래도 뭐 그냥 저희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카메라를 9대 정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그래서 이게 좀 늦춰진 건데 일전에 펜탁스 렌즈들 4개인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붙여야 되는데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75mm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주는 렌즈인데 예. 그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펜탁스 렌즈들의 가장 큰 이것도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펜탁스 67 렌즈들이. 맞아요. 조금 전에 이거 방송하기 전에 예. 정상훈 님이 100만 원만 있으면 렌즈 우리 방송에 들어 살 것 같다. 예, 웬만한 거 다 구동이 어. 가능하더라고요. 55mm만 조금 비쌀, 아니 저기 45mm 45mm만 좀 예. 비싼 듯 하고 나머지들은 2, 30만 원? 예, 맞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75mm 4.5 렌즈. 이 렌즈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렌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해요. 한 20만 원대. 20만 원, 뭐, 20만 원 맨 나중에 나온 것도 한 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면 사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상태가 정말 깨끗하다 해도 30만 원 넘지 않아. 너무 저렴하잖아요. 필터 하나 값밖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대형 카메라에 뭐 센터 필터 한 장에 뭐 60만 원씩, 50만 원씩 하니까 그것도 안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펜탁스 67에 소개시켜드릴 핫셀 렌즈도 소개시켜드렸었고요. 얼마 예, 그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펜탁스 시리즈로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75mm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데 펜탁스 67을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거나 현존에 쓰시고 계시는데 이 렌즈를 안 갖고 있다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렌즈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만 보이면 이렇게 생긴 렌즈예요. 얘는 스펙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 렌즈는 크게 3가지 버전이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75mm f4.5 일반 스탠다드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짜리 시프트 렌즈가 있어요. 그렇죠. 무브먼트가 되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5mm 2.8 AL이라 그래갖고 비구면 렌즈가 들어간 아스피리칼 렌즈가 있어요. 시프트 렌즈는 얘보다는 많이 비싸고요. 75mm 2.8 밝고 비구면 렌즈는 더 비싼 거. 많이 비싸요. 걔는 가격이 구하기도 예,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걔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있어도 깨끗하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얘가 밝기가 2.8에 비해서 어둡죠. 한 스텝 예. 반 정도가 어두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능 못지않게 좋아요, 이 렌즈. 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렌즈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겠고, 시프트 렌즈는 또 이제 특수용도 쪽의 렌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75mm 4.5 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렌즈들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펜탁스 67을 쓸 때 이 렌즈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자, 이 렌즈 스펙을 보면요. 일단은 화각이 61도에 대각선 화각이 있죠. 그래서 35mm로 하면은 굳이 정확하게 따진다면 37mm급 되는데 35mm의 환산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은 잘 맞을 것 같고요. 조리개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4.5에서 22까지. 22까지. 그다음에 필터 구경이 꽤 커요. 82mm. 렌즈 알맹이는 작은데 필터 구경은 꽤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거리가 70cm까지 들어가요. 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매스는 4군 5매고 8매의 조리개를 갖고 있고 무게는 560g. 자, 이 렌즈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오래도록 써보면서 특징이 뭐냐면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매우 샤프하면서 고른 성능의 묘사를 해줘요. 그 다음에 플레어도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조립 품질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 SMC 코팅이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슈퍼 멀티 코팅의 약자인데 펜탁스가 자랑하는 코팅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 렌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돼 다른 있는 렌즈들은 거고. 이 렌즈도 그렇지만 펜탁스 렌즈의 다른 렌즈도 그렇지만 이 렌즈 또한 굉장히 단단하고
유격이 없고 조립 상태도 매우 뛰어나요. 뭐 렌즈가 4군 5에 들어가 있고 필터 공이 82mm고 그럼 꽤 큰데 예. 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얘가 좀 이렇게 뭐 좀 돌쇠 같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잘 튼튼하게 만들어준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상력도 좋고 판형이 일단 67 크잖아요. 이 렌즈로 찍어갖고 크게 확대를 해도요 별로 이렇게 무너지거나 깨진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그만큼의 뛰어났던 렌즈고 이 렌즈는 중형 카메라들이 보통 그렇지만 조리개 8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렌즈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펜탁스 67-2에다가 물려본 사진이거든요. 이 정도의 비율을 가져요.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꽤나 큰 카메라고 이렇게 렌즈예요. 보면은 니콘 FM2에 50mm 밀려는 거 2배 이상 커 보이 예. 크죠. 2배 이상 크다고 봐야 지금 돼요. 사진으로 보면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펜탁스 카메라들은 대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35mm 카메라를 그대로 뻥튀기 한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가 크고 무겁긴 하지만 네.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거를 못 느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정상호님이 말한 대로 저렴하다. 뭐 100몇십만 원이면 지금 오늘가 얘기했던 5가지 렌즈요. 5가지 중에 오. 4개를 구매 가능합니다. 그렇게 갖고 돈 조금 주면 바디는 이제 뭐 펜타스 67 같은 경우는 뭐 좀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그거는 권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네, 그전 67. 거들 예. 펜탁스 67이냐 6 곱하기 7이냐 예. 아사히 펜탁스 6 곱하기 7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초기, 중기, 후기 그다음에 6, 7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그냥 밀업이 되어 있는 6 곱하기 7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냥 펜탁스 67도 나쁘지 않아요. 672가 전자식이고 최신형이긴 한데 가격이 좀 사악해 요즘.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고 우리가 소개시켜 드렸던 렌즈가 45mm 그다음에 165mm. 165mm, 135mm 매크로, 그다음에 90mm, 예. 그다음에 오늘의 75mm죠. 75mm. 75mm 중형에서 35mm 화각이다. 근데 보통은 이제 펜탁스 67을 쓸 때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펜탁스 67을 쓰는 분들은 광각은 보통 55mm를 쓰고요. 표준은 105mm를 쓰고 망원으로 가면은 뭐 200mm 이렇게들 쓰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렌즈 선택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썼냐 하면 45mm, 네. 그다음 75mm, 오늘 방송하는 75mm, 그다음에 뭐 105mm 일반인 90mm를 전 썼고요. 그다음에 135mm, 165mm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게 이제 렌즈를 다양하게 갖추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리수로 만약에 계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45mm 광각은 21mm 화각을 갖는 거잖아요. 예. 23mm 화각을 대서 55mm가 이제 28mm 화각 정도가 28mm. 된다면 얘는 이제 더 광각인데 그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75mm 그 다음에 55mm 건너뛰고 예. 75mm 그 다음 표준 105mm 105. 그 다음에 뭐 165mm 정도 그렇게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왜 200mm를 선택하란 말을 저는 안 하냐 하면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진 않아요. 내가 누누이 방송 때마다 얘기했지만 펜탁스 67에 200mm, 300mm 물론 300mm 걔네 또 특수 렌즈가 든 아프 렌즈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한 그냥 일반 300mm나 200mm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65mm는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 방송 저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택을 하죠. 55mm, 45mm, 그 다음에 75mm를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90mm. 90mm죠. 그 다음에 135mm 매크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35mm냐, 165mm냐는 내가 매크로 사진을 좀 찍을 거냐, 아니냐, 또는 내가 인물 사진을 더 찍을 거냐 하면 165mm로 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135mm도 인물 사진을 찍는 데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135mm를 선택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보는 거고, 자 75mm가 이제 중간에서 어중간한 화각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하는 머릿속 계산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저보고 만약에 펜탁스 67에서 렌즈 하나만 가져라. 그러면은
저는 75mm 먼저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써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음. 물론 현실적으로 만약에 하나만을 가져라 그러면 90mm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만 갖지는 않겠죠, 제가. 그런데 90mm를 가질까? 90mm가 대략적으로 한 45mm 화각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35mm 화각이 되는 35mm. 거잖아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화각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맨 마지막에 해드리는 거예요, 이 렌즈를. 표준 렌즈 105mm를 가질 거냐, 90mm를 가질 거냐, 송보는 뭘 가질 거야. 그럼 저는 뭐 고민 안 해요. 난 90mm 가져요.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인데 그 그 하요.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렌즈들. 그리고 뭐 55mm 쓸래, 45mm 쓸래. 저는 이제 28mm보단 보통 이제 35mm 카메라에서도 24mm급을 쓰기 때문에 20mm나 24mm급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45mm를 가질 거고 75mm는 저는 무조건 제 펜탁스 라인업에 들어가야 될 렌즈예요. 안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리개 8 정도까지 조여주게 되면은 굉장히 대형 인화를 하는데도 일단은 판형이 6, 7이잖아요. 6, 7. 그러니까 확대를 할 때 비율도 좀 35mm 판형보다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렌즈의 해상력이라든가 샤프니스,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크게 할 때도 무너지지 않는 매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나고 근데 가격도 얼마 안 해. 왜 안 쓰냐라는 거지 얘를. 그 다음에 저는 화각도 75mm가 어느 때 쓰면 좋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단체 사진을 많이 찍어. 그러니까 사진관이라든가 네. 직업 사진 쪽에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딱인 거예요. 30. 이거로 찍을래 아니면은 후지는 네. 후지란다. 후지의 후지의 690 사이즈 있죠. 네. 거기에 90mm 있죠. 네. 그게 35mm 화각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6구기 때문에 69 사이즈. 그걸로 단체 사진을 찍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코너까지도 좋기 때문에 이 렌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펜탁스 유저라면 75mm에 관심 한번 가져보셔라. 우리가 생각지 못해 이게 뭐지? 렌즈 근데 렌즈 생긴 거 지금 보면 좀 바보 같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앞 렌즈도요. 이렇게 광각 어안 렌즈 같이는 앞으로 이렇게 쑥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필터는 장기지만 쑥 튀어나왔고 이거 뭐 이게 잘 나올까 이러는데 깜짝 놀래. 한번 펜탁스 유저라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방송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들 없죠. 후기들이 또 거의 없고 자료들도 잘 없고 해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사서 써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찬성해요. 난 이 렌즈 그만 돈도 얼마 안 하잖아요. 렌즈 가격이 이제 바디만 구하면은 그냥 렌즈는 뭐 그냥 사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로 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예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방송 이 얘기하면서 좀 후회되고 있어요. 렌즈 없어질까봐 가격 올라갈까봐. 렌즈 먼저 사놓겠습니다. 사놓아요. 물론 저희는 뭐 샵을 하거나 장사하는 네.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자료들 찾아보니까 없죠.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거의 없을 안 거예요. 나오고. 잘 안 쓰는 예. 렌즈거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로지 제가 경험으로 10년 이상 써본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도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펜탁스 67 75mm를 마지막으로 펜탁스 67에서 67형 카메라에서 추천해 줄 만한 렌즈 5가지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물로 쭉 보내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게 있다면 하고, 또 우리 연회원 중에 또 요즘 요번에 또 저 리너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 계속 저한테 이제 렌즈 이제 스펙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기회 되면 이거 4호나 이런 대형 쪽도 다뤄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워낙 그 쓰시는 층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너무 극소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뭐냐면 4호 같은 경우 대형 카메라는 일단 무브먼트라는 개념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렌즈가 우리가 이런 소형이나 중형 렌즈하고는 또 달라요. 거기서 이제 이미지 서클이라든가 포괄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W냐 뭐 T냐 망원 타입이냐 이런 것들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것도 뭐 여전히 저는 쓰고 있는 거고 뭐 30년 이상 30년이 뭐야? 계속 써왔던 카메라와 렌즈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오늘 펜탁스 시리즈 마감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펜탁스 시리즈 또는 그때 핫셀 렌즈 시리즈들 그런 거 추천하는 렌즈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써봤던 경험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렌즈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아, 근데 요즘에 아, 저녁이 되면은 그래도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아, 날씨가. 그렇죠. 예. 뭐 계절 감은 못 속일 거예요. 어쨌거나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